428쪽이죠. 428쪽.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폐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후두를 통해서 그 기도죠. 후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타고 넘어오면은 기관지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 네, 기관지라고 하는 관을 타고 폐의 가장 조그만한 상자 같은 폐포라고 하는 데까지 공기가 쭉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폐포에는 이제 그 모세혈관이 그쵸? 막 얽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또 교환이 일어나면은 다시 이제 복적이 뭐냐 기관지를 타고 기도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이 폐기종을 유발하는데 이거는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폐포가 커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얽혀 있는 모세혈관의 그 면적이죠, 그렇죠?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기체 교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우폐와 좌폐는 서로 다르다. 각 폐는 동맥, 정맥, 기관지가 들어있는 폐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폐는 세 개의 폐엽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 좌폐는 단 두 개의 폐엽으로 만들어져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심장이 정확히 두 폐의 중간에 위치해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심장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때문에 좌폐가 조금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폐 쪽으로 공기가 조금 더 갑니다. 기도의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심장은 기도의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심장에 여분의 공간을 주기 위하여 좌폐는 조금 더 작다.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의 폐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글쎄, 우리 폐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폐활량을 측정하기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폐는 폐포라고 하는 엄청난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네,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뭐예요? 그 조그만 알갱이 하나하나가 공기로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폐활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공기로 가득 채워졌을 때 결국 폐가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폐 활량이 얼마인가를 측정해 보면은 그 사람의 폐의 면적을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활량을 측정을 해보래요. 병원 가면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저기 입에 물려주고 부세요 하고 훅 불면은 더더더더더더더 뭐 이런 거 폐활량 측정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직은 네, 해본 적 없죠, 네, 그쵸? 네. 나중에 병원 가서 뭐 건강검진할 때 폐활량 측정한다 그러면은 입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물려줘요. 그리고 그냥 있는 힘껏 부세요 하면 훅 불거든요. 그거 어디서 본 거 있는 거예요? 본 거 같긴 해요. 그냥 훅 네, 불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더 해서 이제 더는 못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걸로 폐활량을 측정하는데 뭐 집에 그런 기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어, 그 간이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넓은 이제 뭐 대야 같은 거죠. 그쵸? 대야 같은 거에다가 물을 이제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네, 물을 이렇게 채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병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뭐 꽉 채워도 되지만 꽉 채우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네, 어느 정도는 약간 빈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물 안 쏟아지죠. 그쵸? 왜냐하면 네, 여기 기압차가 똑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 관이죠. 그쵸? 말랑말랑한 관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 빈 공간 있으면 여기로 그쵸? 네, 여기를 이렇게 내놓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 우리가 입에다 대고 어때요? 있는 힘껏 공기를 불어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공기가 타고 들어가면서 이 물을 밀어내겠죠. 그쵸?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남은 그러니까 그 밀어낸 물의 양이죠. 그쵸? 예, 밀어낸 물의 양을 측정하면 어때요? 그게 바로 곧 폐활량이 되는 거겠죠. 그쵸? 네. 예, 이렇게 한번 이제 측정을 해보라는 건데 여기 이 거꾸로 세워놓은 이 병의 크기가 상당히 커야 돼요. 4리터짜리로 해놓으래요. 4리터짜리. 아, 네, 우리가 냉장고에 그 가끔씩 있는 페트병이 1.5리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네? 4리터짜리 병 구하기도 어려워요. 한 예, 3배, 그게 뭐 나눠져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예, 그, 정수기 통 위에 있는. 예, 맞아요. 그 어퍼통 같은 거. 근데 그거는 너무 크죠. 그쵸? 한 뭐 18리터, 뭐 20리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어쨌거나 뭐 하여간 그 정도 큰 거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혹 최대한 그쵸 뭐 고무관 같은 거 연결해서 불면은 나간 만큼의 물의 양이 곧 우리 폐의 그 용적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이마셔서 최대한 그 내뱉도록 하라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컵은 250ml예요. 250ml. 그러니까 약 4분의 1리터죠. 우리가 쓰는 컵이 실제 용량이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밀어낸 물의 양이죠, 그쵸? 예, 밀어낸 물의 양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거꾸로 해야 되겠죠, 그쵸? 네. 남아있는 물의 양을 컵으로 잰 다음에 원래 있던 4리터에서 그 용량만큼을 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밀려나간 물의 양이 나오겠죠. 뭐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평균치가 되게 12컵에서 16컵이에요. 16컵이 여기서 말하는 4리터입니다. 그쵸? 그 네. 다음에 12컵은 4컵이 비는 거니까 3리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학생들의 폐가 간직할 수 있는 그 공기의 그 양이 한 3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5리터짜리 그 페트병 있잖아요. 그쵸? 네. 1.5리터짜리 페트병에 해당하는 용적만큼이 우,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 딱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근데 그게 뭐예요? 폐활량이 좀 작은 애, 그쵸? 네. 폐가 조금 작은 애가 그렇다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쵸? 네. 큰 친구들은 1.5리터가 아니라 2리터짜리 페트병이 이렇게 몸 안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아,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들이마시면 뭐예요? 그 페트병이 공기를 쫙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네. 쫙 채워졌을 때 거기에 온갖 얽혀 있는 모세혈관들이 기체 교환을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훅 내리마시면 뭐예요? 그 페트병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공기를 이렇게 내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신체 소유자들은 4리터보다 더 큰 폐활량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예, 어쨌거나 그렇고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 최대 폐활량이죠. 최대 폐활량의 약 15분의 1 정도만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밀리리터로 따지면은 최대한 16컵이니까 그거의 15분의 1이니까 결국 250에서 한 300, 뭐 더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이 두 컵이라고 하면은 50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250에서 500ml 정도의 공기만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보면 어때요? 그냥 음, 요 정도잖아요. 그쵸? 네, 그 네. 공기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거의 한 컵 분량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쵸? 네, 네, 그 그쵸. 정도만 폐를 드나들면서 기체 교환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안 줄 만큼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때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이 많으니까 들이마시는 양이 어때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쵸?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냥, 네. 그리고 음, 다 팩트. 그쵸. 뱉을 때도 확 뱉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폐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그런 활동에 대비해서 그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때요? 어, 폐에,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어때요? 막 일을 하면서, 그쵸? 예, 네. 기체 교환을 막 하는, 예,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예,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요 폐활량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맞춰서, 그쵸? 예,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근데 예,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산소가 필요 없을 만큼 얘네가 그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 ml의 공기만 들이마시고 내뱉어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네.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폐기종 환자들은 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고 내뱉어야 되니까 평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항상 숨이 차서 마치 우리가 운동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네. 예,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참 큰 질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예, 폐활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 여기서 살펴봤고요. 자, 431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폐의 구조, 이제 순환계를 사실 다루면서 이제 폐의 구조를 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계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비록 순환계를 설명하면서 이미 폐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호흡계라고 불리는 독립된 계통의 일부죠. 자, 그림 14.5에서 예시된 대로 이 계통은 우리가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모든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호흡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비강이나 구강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디를 통과해요? 인두라고 하는 목구멍. 우리 여기 요 목젖 있는 데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여기를 이제 통과해요. 예,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후두라고 하는 요 목젖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예, 요 부분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통과하기 여기에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갈림길 그 조절 장치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후두 쪽으로 공기가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기도를 타고, 그쵸? 예, 기도를 타고 이제 쭉 공기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주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관지의 시작이죠, 그쵸? 그러니까 폐와 연결된 공기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늘어지죠, 그쵸?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끝에 폐포들이 달려있는 그 폐포들의 집합이 바로 이 폐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서 비강이나 구강으로 다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호흡기는 우리의 숨을 조절하지요. 공기는 비강이나 구강을 통하여, 그쵸? 요거 얘기한 겁니다. 인두, 목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우리는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대부분 비강을 통과해요. 여러분들 코로 숨 쉬죠? 네, 그쵸. 코에 비염 있어가지고 코로 숨 안 쉬고 입으로 숨 쉬는 친구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비강은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콧물이라고 부르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비염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왜 힘드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버려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뭐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주르르르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비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생겨 나오는 이런 그 체액들, 진물들, 뭐 고름도 생기나요? 고름은까지는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염증으로 인해서 온갖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많아지면서 이 비강을 막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뭐예요?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염 환자들은 어때요? 항상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히다 보니까 냄새나 이런 것들 잘 못 맡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여기에 이제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물질에도 굉장히 이제 어, 민감하게 더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비염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조그마한 이제 뭐 어, 꽃가루 같은 거 그쵸? 요런 거 네, 조금만 있으면은 뭐 이제 뭐 정말 미친 듯이 재채기를 한다든가 그쵸? 이런 네. 식의 이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강이 콧물이라고 하는 그 체액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콧물과 함께 뭐가 있냐면 또 코 안에, 이 비강 말고 코 안에, 요 비강은 요 안쪽이죠. 그쵸? 요렇게 넘어가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코 구멍 쪽에는 이제 코털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치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 요런 얇은 그런 거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먼지 잡아내 가지고 깨끗한 공기 뿜어주잖아요. 그쵸? 네. 그 시스템이 우리 요 코 안에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 네. 그래서 뭐요? 들어오면은 그 털들에 의해서 큰 먼지들이 걸러지고 이제 비강 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이제 끈적끈적한 콧물에 의해서 작은 먼지들이 들러붙어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잡힌 다음에 뭐예요? 한층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이제 이렇게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입으로 숨 쉬면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쪽. 없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목도 더 이제 힘들게 되고 폐도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 숨을 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콧물은 공기 중에 들어있는 먼지 알갱이를 붙잡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잡힌 먼지 알갱이들은 폐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자극하여 훨씬 더 많은 콧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콧물이 우리 코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콧물에 붙잡힐 때 솜털이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털을 따라 또 밀려나가게 또 하나님께 설계를 해 놓으셨다고 해요. 네. 이 털은 먼지 알갱이들을 코 앞부분 쪽으로 이제 밀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통하여 날아가게 되지요. 만약 코가 막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콧물과 먼지 알갱이가 코 앞부분으로 내려와 우리가 코를 풀어서 강제로 제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코감기 걸리면은 이제 코 막히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쵸? 여기 콧구멍 시작되는 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혀가지고 흥 하고 풀면은 조금 숨을 들이쉴 수 있는데 또 금방 밀려내려서 금방 네, 그쵸. 밀려내려서 또 여기 막아버리죠. 그쵸? 네. 그게 이제 그 코감기가 그래서 이제 좀 번거롭고 귀찮죠. 어쨌거나 때때로 우리 몸이 재채기를 일으켜 우리를 대신하여 기본적으로 코에 있는 것들을 날려버리게 돼요. 재밌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코감기 걸렸을 때 이제 한쪽으로 누우면 한쪽은 뚫리는 거 아, 네. 아시죠? 그쵸? 맨날 그렇게 하다가 딱 중간에 걸쳤을 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이렇게 양쪽을 막는 건데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얘가 이쪽을 막아버리고 이쪽은 뚫어주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코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 자려는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근데 그 뚫리는 이유가 네. 그 누우면 뚫리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쵸? 네. 밀려 내려오는데 그냥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양쪽을 다 막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힘이 드는데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밀려 내려오는데 중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려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은 어때요? 길이 뚫리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 코감기 걸렸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 놓으면 좀 숨쉬기가 쉬운. 네, 네. 대신에 이쪽은 어때요? 막 엄청나게 이제 콧물이 몰려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공기가 비강이나 구강을 통과한 다음에는 인두로 이동해요. 목구멍이죠. 여기 목젖 있는 여기 이거 말고 여기 이렇게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그쵸? 네.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전 단원 13에서 배운 대로 후두개라고 불리는 자동 문지기, 그쵸? 이 후두에서 이제 그 식도로 내려가느냐, 기도로 내려가느냐가 이제 결정해주는 기관이 이제 후두인데, 그 위에는 덮개가 있죠, 그쵸? 덮개가 있어서 우리가 꿀꺽 할 때 어때요? 후두가 올라 세워가면서 공기가 탁 하고 뭐 뚜껑이 딱 하고 닫히죠, 그쵸? 그래서 네. 꿀 하면 어때요? 음식물 넘어오는구나. 기도를 닫자. 후두가 그쵸? 딱 닫아놓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숨 들이쉴 때 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이게 꿀 할 때는 올라가는데 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쵸? 그래서 네. 오히려 어때요?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은 꿀 하면 닫는데 하면 더 열어놓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후두를 통과합니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기도예요. 이제 그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다 해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에 있는데 다다르면은 기관지가 시작되죠. 후두를 통과하여 기도로 내려간 뒤에 우주기관지나 자주기관지 중 하나를 통해 폐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삽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삽관하고 나서 그 목소리가
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관을 어디에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수도. 기도에다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예요? 후드 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관을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네. 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후두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요. 근데 거기에 관이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제 협착이죠. 그쵸? 협착이 네. 일어나면은 목소리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삽관 잘못하거나 오래 하게 되면 목소리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이게 호흡이 불안정하니까 기도에 그 공기를 잘, 어, 그, 넣어주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내용, 이제 목소리 관련된 내용 나오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을 삼켰을 때는 후두개가 후두를 닫아서 그 음식물이 식도로만 내려가게 만들죠. 자, 아직까지 내가 설명하지 않고 남아있는 내용은 어떻게 우리 호흡계가 공기를 비강, 인두, 기도, 그리고 폐로 드나들게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그것은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불리는 골격 근육을 통하여 조절이 됩니다. 그 횡격막이 수축할 때는 우리 폐에 여분의 공간이 생기도록 폐를 잡아 당기게 돼요. 이로 인해 호흡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지요. 횡격막이 이완할 때는 억지로 폐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호흡기에서 공기가 밀려나가면서 숨을 내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꾹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은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요 근육이 흔히 말해서 경련이 일어나는 우리 그 아, 쥐들 쥐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경련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게 이제 그 수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들이마시는 공기가 이게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떨고 이런 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네, 원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근육이 이제 여기 요렇게 폐 밑에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수축을 해요. 요만큼 움츠러든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얘가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어때요? 이 폐도 거기에 따라서 얘는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당겨져서 여유 공간이 생기면은 얘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불어나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공기가 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이 횡격막이 요번엔 이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조그맣게 있던 애가 뭐예요? 이번에 이만하게 넓게 퍼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당겨져 왔던 애가 오히려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번엔 어때요? 폐는 그거에 맞게 얘는 또 줄어들어요. 그쵸? 줄어드니까 네. 압력이 높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폐에 들어와 있던 공기는 어때요? 밀려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기본적으로 요 배 쪽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그쵸? 저 가슴 쪽에도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배 쪽에 하면서 배가 막 이렇게 막 밀려 나가는 듯한 그 네. 모습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쵸? 예, 네. 그게 이제 요 횡격막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공간을 늘려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야, 요거를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인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큰 그 병을 이렇게 일단 반 잘라 달래요. 네. 이렇게 반 잘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잘려 있겠죠, 그쵸? 요런 상태예요. 여기 지금 트여 있고 여기 병 입구고 요거 이해되시죠, 그쵸? 네. 원래는 요렇게 있었겠지만 요거 반 잘라내니까 이렇게 밑이 크고 넓게 잘려 있는 요런 상태가 될 겁니다. 요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그 풍선을 거꾸로 이렇게 달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어때요? 요 그 끝에는 오히려 요걸 요렇게 까가지고 여기는 꽁꽁 묶어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있으면은 요 풍선을 씌우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씌우잖아요. 그쵸?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씌운 상태에서 얘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가게 거꾸로 뒤집어 주는 얘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요게 입구는 지금 꼭 밀봉된 상태에서 풍선은 거꾸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상태가 아니라. 예, 네. 요거 이해되시죠? 그쵸? 네. 예,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밑에 쪽 공간을 이제 그 여기 샌드위치용 비닐 주머니라고 말하는 뭐 비닐 주머니여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뭐 고무장갑 뭐 이런 거 남는 거여도 될 거예요. 하여간 그런 걸로 요 밑을 이렇게 여기도 밀봉해 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폐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횡격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네. 몸에서.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 모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비닐 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이제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래로 더 잡아 당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얘를 아래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압력이 작아지죠, 그쵸? 공간이 확 늘어나니까 밀폐된 공간인데 공간이 늘어나니까 압력이 작아지니까 압력 차만큼 어때요? 공기가 들어와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게 되겠죠, 그쵸? 네. 요거 이해되시죠, 그쵸? 네. 자, 근데 이 잡아당긴 거를 놓고 오히려 얘를 안으로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얘가 압력이 오히려 높아지죠, 그쵸? 네. 그러니까 크게 부풀었던 게 오히려 더 쪼그라들면서 요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얘가 횡격막처럼, 그쵸? 횡격막은 근데 그 수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커져요, 그쵸? 예, 네. 수축하게 되면은 이제 폐를 잡아 늘리는 거죠, 그쵸? 네. 수축하게 되면 주변 공간이 늘어나니까 폐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폐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네. 공기가 들어오고 횡격막이 이완을 하게 되면은 폐 주변 공간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를 내쉬게 되고, 그쵸? 원리가 이거랑 똑같죠, 그쵸? 예, 네. 그거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폐 모형에서 비닐 주머니 이제 밑에 달아놓은 뭐 이렇게 고무막 같은 거예요. 비닐 주머니는 횡격막을 나타낸다. 비닐 주머니의 늘어진 부분을 플라스틱 병 안으로 밀어 올릴 때는 횡격막의 이완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로 인해 폐를 억지로 쥐어짜므로써 거기에서 공기를 강제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이때 풍선이 수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폐도 그렇게 오그라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숨을 내쉬게 되죠. 이제 비닐 주머니의 늘어진 부분을 아래로 잡아당길 때에는 횡격막의 수축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은 풍선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여 거기에다 공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횡격막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킬 때 그래서 그 근육, 골격 근육의 작용이에요. 우리 폐는 공기로 채워졌다가 비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망가지면은 우리는 자가호흡이 결국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요 근육이 계속 잘 작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이런 일이 우리 모형에서 비닐 주머니를 잡아당기고 밀어 올릴 때마다 한 번씩 공기가 들고 나지만 우리 몸에서는 폐에 공기가 항상 있다. 왜냐하면 폐를 통과하여 흐르고 있는 혈액에는 항상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기가 드나들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아까 삽관하게 되면 목소리 변형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예, 그게 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이제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